최근 이딴 사건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 분노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네, 급증하는 분노 범죄, 해법은 없는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은수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도를 넘는 분노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긴 하지만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범죄로 연결되는 현상, 이것이 참 걱정스러운 건데요. 순간적인 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 이걸 일상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신질환으로 봐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감 자체는 어떤 감정이기 때문에 분노감 자체를 어떤 병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씀하신 어떤 분노 조절 장애는 정상적인 분노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과에서는 이런 분노 조절 장애를 진단하는 데 특정 진단 기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상적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누구나 다 느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정신질환까지 간다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실은 먼저 분노 조절 장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좀 드리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분노 조절 장애는 단순히 분노감을 자주 느끼는 것은 아니고 예. 어떤 기간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는 예를 들어 일주일에 2회 이상 적어도 3개월 동안 어떤 기물 파손이나 신체 손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어떤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이 나타나거나 1년에 3회 이상 기물 파손이나 신체 손상으로 이어지는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행동은 어떤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정도랑 비례하지 않고 있고요. 또 미리 계획된 행동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분노 조절 조절 장애 때문에 그 당사자의 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어떤 경제적이나 법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 진단 기준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치료로서는 네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인지행동 치료적인 접근과 약물 치료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약물 치료 자체는 아직까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고요. 효과가 좀 미미한 건가요? 어느 경우에는 좀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있고 근데 또 약물 치료로 한다고 해서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모든 경우가 치료되는 것은 아니어서요. 근데 현재 이제 분노 조절 장애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약제들에는 항우울제나 기분 조절제 이런 계통 약들이 현재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은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연령층이 10대 청소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화를 참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인데요. 왜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이 가장 분노를 많이 하는 걸까요? 실은 어린 청소년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제일 많이 겪는다는 표현보다는 아마 어린 청소년들이 분노감을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청소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성인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게 우울감이든 짜증이든 안 좋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청소년 어떤 그 수준에서는 그 감정 표현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가 분노감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어렵거든요. 말은 쉽지만 이 행동에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분노 조절 장애는 말 그대로 어떤 일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예. 이것은 정상적인 어떤 정서 반응의 범위에서는 벗어난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의지로 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그게 뭐 정신과 의사이든 아니면 전문 상담가이든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이런 증상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분노 조절 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정도이면 이게 일상생활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 분노감 조절 때문에 내 일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받는다. 뭐 일하시는 분들은 뭐 직장 생활에 영향을 받는다. 아니면 가정에 계신 분들은 뭐 가정 생활에 영향을 받는다. 나의 일반적인 기능에 이 분노 조절 어려움이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좀 인지하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신을 잘 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 정신건강의학과 원은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서 참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은 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자동차에서도 또 보복운전, 아찔하죠. 이런 네. 경우가 잦더라고요. 네, 블랙박스 영상 때문에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좀 움찔움찔하기도 하는데 법으로 뭐 보복운전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해도 마음을 먼저 다스려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